포르투갈어로 매력적인 항구라는 뜻의 리스본은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혈관처럼 도심 골목골목 트램이 연결돼 있고 젊은 예술가들과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친다. 나는 리스본 여행을 코메르시우 광장에서 시작했다. 코메르시우 광장에 있는 개선문은 18세기에 일어난 리스본 대지진의 복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세워진 것이라 한다. 개선문의 위엔 바스쿠 다가마와 지진 복구를 주도한 폼발 제상이 새겨져 있다. 개선문을 지나 아우구스타 거리를 걷다 보니 길쭉한 건축물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102년 전 에펠탑을 만든 에펠의 제자가 디자인한 산타 주스타 엘리베이터다. 바이샤와 바이루 알투 지역을 연결해주는 용도인데 지금은 현지인보다는 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내부는 작은 거실처럼 생겼다. 문을 닫자 바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처음엔 증기로 운용되다 지금은 전기로 움직인다고 한다. 요즘은 비수기라 이용객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No verão, em cada turno, cerca de 1.200 pessoas, turnos de 6 horas, somos 4 ascensoristas, ok? E no inverno, cerca de 300, 400 pessoas. 엘리베이터 위 전망대에선 상 조르지 성부터 리스본 대성당, 그리고 태주강까지 리스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풍경에 취한 듯 사진 찍기 바빴다. 처음 봤지만 묘한 매력에 빙그레 웃음 짓게 만드는 풍경. 이것이 리스본에 대한 내 첫인상이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광장이 눈길을 끈다. 물결 치는 듯한 바닥이 인상적인 호시우 광장이다. 호시우 광장으로 가자 시원한 분수가 반겨준다. 동페드로 4세의 동상이 있는 호시우 광장은 리스본 도심의 중심에 위치해 현지인과 여행객들의 만남의 장소로 유명하다. 특히 포르투게사라고 불리는 파도 모양의 바닥이 인상적인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도 포르투갈 사람들이 자갈을 들고 가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호시우 광장 주변을 걷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보인다. 다들 작은 잔으로 뭔가를 마시고 있다. 식전에 마시는 진지냐라는 체리주인데 한 잔에 1,500원 정도 한다. 이 술집은 허름해 보여도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 스페인 등 외국에 분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술집이다. Portanto, a loja abriu desde 1840. Isto foi aberto em abril, não sei qual é o dia, mas foi aberto em abril. Isto é um licor. 수백 년 전통의 술은 어떤 맛일까? 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나도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달콤한 맛이었다. Isto é um licor. 나는 이번엔 28번 트램을 타보기로 했다. 28번 트램은 리스본의 유명 관광지를 다니는 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다. 트램은 옛날 방식 그대로 수동 기어를 조절하며 운전한다. 덜컹거리는 느낌이 색다르다.
특히 주차한 차를 피해 골목골목 고개하듯 다니기 때문에 이를 사진으로 기록하려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그런데 갑자기 트램이 멈춰섰다. 운전기사는 익숙한 일인 듯 전화통화까지 한다. 알고 보니 좁은 골목길에 택시가 정차돼 있던 것.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트램에서 내려 내가 찾은 곳은 일주일 중 화요일, 토요일 이틀만 장이 열린다는 라드라 시장. 없는 것 빼고는 다 파는 일종의 벼룩시장, 도둑시장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은 그 이름이 잘못됐다고 한다. Feira da Ladra porque isto ladra quer dizer ladear o rio e a feira não foi sempre neste lugar, foi mais ali ao pé do rio, então era à beira do rio. Ladra é ladear o rio, por isso é que chama Feira da Ladra. Já tem para aí 600 anos. 시장을 뒤로 하고 이번엔 알파마의 골목길로 향했다. 이곳도 포르투에서 걸었던 히베이라의 골목길처럼 편안한 느낌이 든다. 그러던 중 눈앞을 가로막는 큰 건물과 맞닥뜨렸다. 바로 리스본 대성당이다.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대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모습을 유지했다고 한다. 예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장미 문양과 큰 종이 인상적이다. 나는 숨겨진 보석이라도 만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좀 더 골목길을 걸어보기로 했다. 그러다 골목길 모퉁이 내리막에 예쁜 벽화가 눈에 들어왔다. 멋진 통기타 연주에 맞춰 인상 좋은 아저씨가 가수와 함께 파도를 부른다. 리스본 뒷골목의 정서를 표현한 것 같았다. 조금 더 내려가 보니 이 그림 외에도 다양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최근 여러 잡지에 벽화들이 소개되면서 벽화를 보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화려한 벽화가 아니라 조그만 대문 옆에 붙어있는 집주인인 듯한 어르신들의 모습이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 걸어놓은 사진이라고 한다. A infância, ainda era governado por Salazar, era país fechado, era muito diferente, não é? Portanto, não era nada assim, era muito mais desta maneira, mais degradado. 어둡고 힘든 시기를 견뎌 지금을 만들어낸 어르신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나는 다시 언덕길을 올랐다. 리스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상조르제 성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상조르제 성은 리스본의 수호성으로 불린다. 7세기에 만들어진 후 로망족 고투족을 거쳐 포르투갈 최초의 왕인 알퐁소 엔리케가 이곳을 점령했다고 한다. O castelo é o espaço onde se pode conhecer a história da cidade de Lisboa. E depois, no século XII, foi a conquista pelo primeiro rei de Portugal, Dom Afonso Henriques, em 1147. E depois, do século XIII ao século XVI,
foi a residência real. 왕이 살았던 곳이라고 하니 나는 왕이 된 느낌으로 성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러다 만난 푸른 하늘과 강물, 그리고 빨간 지붕이 어우러진 리스본 전경 덕분에 잠시나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상조르제 성에서 바라본 리스본의 전경 중 최고로 꼽는 것이 바로 태주강을 붉게 물들이는 일몰이다. Noite fria, noite triste, teu silêncio me faz medo. Não posso respirar, falta-me o ar. 나는 리스본에 오면 밤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선 특별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 바로 글로리아 엘리베이터. 언덕이 많은 리스본에서만 볼 수 있는 명물이다. 트램과 같은 형태지만 노면에 강철 케이블을 보완해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린다. 거주자가 많아 처음엔 2층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1층으로 된 엘리베이터만 운행한다고 한다. 현재 리스본에는 글로리아를 포함해 총 3개의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고 있다.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 때문인지 리스본의 밤은 항상 황혼의 느낌을 준다. 내가 이 전망대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영화 리스본행 야간 열차의 한 장면 때문이었다. 지친 주인공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 같은 전망대 야경에 대한 강렬한 기억. 나도 잠시 벤치에 앉아 그 기분을 느껴봤다. 따뜻한 야경의 힘일까? 이곳에는 사랑을 속삭이는 남녀들이 유독 많았다. 이번에는 리스본의 밤을 즐겨보기로 했다. 리스본에서 꼭 빼놓지 말고 해야 할 일, 바로 파두를 듣는 것이다. Bairro da Madragoa, à janela de Lisboa. 리스본 작은 골목에 공연장을 찾았다. 보통 파두 공연은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진다. 포르투갈의 한과 정서를 노래한다는 파두. 다른 지역에서 듣는 것보다 꼭 리스본에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Mas o fado, tipicamente, basicamente, é em Lisboa. Muito embora se cante a nível nacional, de norte a sul. Mas Lisboa, costumamos dizer, é a catedral do fado. A essência do fado é em Lisboa. Eu nasci num bairro popular de Lisboa e fui habituado de manhã à noite a ouvir cantar fado. Ou eram os meus pais, ou era o vizinho do lado, ou era uma pessoa que passava, toda a gente cantava fado. Portanto, nós nascemos e somos criados a ouvir fado. Quem vier visitar o bairro alto. 리스본 서민들의 삶을 담고 있다는 파두. 공연의 마지막. 공연장을 찾은 모든 이들이 함께 그들의 삶을 노래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화려했던 포르투갈의 역사를 상징하는 벨렘 지역을 찾았다. 먼저 들른 곳은 대항해 시대의 상징인 제로니무스 수도원. 제일 먼저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남문에 있는 화려한 마누엘 양식의 조각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문의 정중앙에는 해양왕 엔리케 왕자가 있고 그 옆으로 예수의 12사도가 있다. 그리고 그 위로 성 제로니무스의 삶을 표현한 부조가 장식돼 있다. 수도원이 아니라 하나의 큰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행진곡에 맞춰 군인들과 기마병이 행진을 한다. 이날은 세르비아 대통령이 포르투갈을 방문했다. 국빈 방문이 있으면 항상 제로니무스 수도원 앞에서 환영 행사가 벌어진다고 한다. 환영식이 끝난 후 성당 안으로 들어가 봤다. 바스쿠 다가마는 목숨을 건 긴 항해를 떠나기 전 이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 후 이곳은 항해를 떠나는 사람들의 기도처가 됐다. 그때도 따뜻한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이 그들을 위로해 주었을 것이다. 성당 내부, 나뭇가지가 뻗은 것 마냥 6개의 큰 기둥이 천장을 지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성당도 보통의 성당처럼 한가운데 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 성당의 양측면에 왕가의 무덤이 있는 것이다. 이 왕은 아프리카에서 승리해 코끼리가 무덤을 떠받치고 있다. 성당 입구 오른쪽에는 포르투갈인들의 영혼을 노래했다는 시인 카몽이스의 무덤이, 그 반대편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바스쿠 다가마의 무덤이 있다. 두 사람은 포르투갈의 번영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성당 옆에 위치한 계단을 오르면 수도원 내부를 볼 수 있다. 꽃과 나무, 동물, 밧줄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마누엘 양식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백미는 이러한 장식들로 채워진 긴 회랑이다. 출출해진 나는 수도원 옆에 100년이 넘은 빵집을 찾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곳에선 많은 빵을 팔지만 사람들이 줄까지 서서 기다리는 빵은 단 한 가지. 나따라고 불리는 에그타르트다. 이 빵집의 레시피는 가게를 운영하는 3사람만이 공유할 정도로 엄격히 통제돼 100여 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에그타르트 가게가 제로니무스 수도원 옆에 위치한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No fundo, houve uma revolução liberal em Portugal em 1820 e uns anos mais tarde, em 1834, os mosteiros e conventos foram todos encerrados pelo Estado e foi nessa altura que a receita saiu para a rua e na altura. 수백 년 이어진 비법으로 만들어진 에그타르트. 그 맛은 아주 부드럽고 촉촉했다. 맛있게 빵을 먹은 후 나는 제로니무스 수도원 맞은편에 있는 발견 기념탑으로 향했다.
항해하는 배 모양의 발견 기념탑은 해양왕 엔리케의 사후 500주년을 맞아 1960년에 완성됐다. 탑에는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목숨을 건 항해를 떠났던 이들과 이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마음으로 느껴졌다. 발견 기념탑 앞에는 바람의 장미라는 큰 나침반이 있다. 그리고 한가운데 포르투갈의 항로 개척 연대기가 기록된 큰 세계 지도가 있다. 아프리카 희망봉과 인도, 일본까지 잘 표시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동해 부분이 하얗게 변해 있다. 한국 관광객들이 독도를 적어 지운 자리라고 한다. 나는 오늘 여정의 마지막으로 태주강의 귀부인이라 불리는 벨랭탑을 찾았다. 화려한 마뉴엘 양식으로 장식된 벨랭탑은 리스본을 지키는 요새이자 먼 여행을 떠나는 항해가들의 출발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우체국, 세관, 등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됐다고 한다. 벨랭탑에는 아픈 과거가 있다. 이 탑의 지하 1층에는 주로 정치범을 수용했던 지하 감옥이 있다. 밀물때 강물이 들어차 조그만 환기구에 매달려 숨을 쉬었다는 악명 높은 곳이다. 계단을 통해 탑의 위로 올라가면 예쁜 테라스를 볼 수 있다. 그곳엔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해주던 벨랭의 마리아 상이 있다. 대항해 시절 누군가는 이곳에서 떠나는 이들을 배웅했을 것이다. 나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며 해지는 태주강을 바라봤다. 오늘도 벨랭탑은 시간 속에 쌓여진 수많은 사연들을 아는 채 그곳을 지키고 있다. 여행 마지막 날, 유럽 대륙의 땅끝이라 불리는 카보 다 호카를 찾았다. 많은 관광객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유럽의 끝에 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곳에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거친 바다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나는 이곳에서 이번 여행 내내 나를 사로잡은 감정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Já não temos a certeza da moldura deste espelho, espelho feito de ouro velho, tem os traços de uma flor. Na moldura deste espelho, espelho feito de ouro velho, tem os traços de uma flor. Muitas vezes foi partido, prometido e proibido aos encantos do amor.